안녕하세요. 종로와이벤 넘버원 급상수 토익 이정식 강사입니다. 자, 오늘 2017년 2월 신토익 대비 특강 하는데요. 자, 당연히 파, 토익 전부 다 다룰 거예요. 자, 이게 1시간 동안 하는 수업에서 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느냐? 당연히 문제를 많이 푼다, 어휘를 많이 알려준다 이렇게 해서 어떤 쪽집게식 강의 아니라 자, 고개를 낚으려면 낚시하는 법을 알려줘야 되죠. 자, 그걸 할 겁니다. 자, 특히나 여러분 가장 신경 쓰는 긴 지문에 대해서 시간 내 빠른 시간에 문제 풀고 정확히 답을 맞추기 위해서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 전략들을 당연히 가르치기 위해서 앞에 도입 부분 이론부터 차근차근 실전적인 어떤 방법, 자 실전 이론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자 그전에 수업 들었던 분들은 익숙한 분도 있겠지만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문제 풀이 위해서 어떤 걸 알고 있어야 되느냐, 자 전에 몰랐던 거 새로운 거 알게 되면 기분 좋겠죠. 자 기대감을 갖고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 항상 제가 하는 얘기 있어요. 자, 문제 풀 때 가장 중요한 거 답이 되는 우선순위를 정확히 알자. 자, 국어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느끼셔야 돼요. 뭐냐면 답이 되는 과정이 내가 알고 있던 그거는 뭔가 문제 있구나라고 느끼셔야 돼요. 뭐냐면 자, 우리말로 답을 맞춰 보시면 자, 집중이 되죠. 자, 질문할게요. 나머지 A, B, D가 정말 안 됩니까? 즉 해석이랄지 논리로 봤을 때 뜻만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건 없어요. 다 되는데 우리는 국어 네이티브는 답을 C라고 정하죠. 자,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영어를 공부할 때 단어 뜻을 많이 공부한단 말이에요. 자, 문제 푸는 과정이 뜻을 가지고 접근하는 순간부터 뭐가 꼬이냐? 오답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신발도 짝이 있다? 돼요. 자, 문제는 네이티브들은 그렇게 안 하더라. 우선순위 정하면 자, 이겁니다. 짝, 어법, 그 다음 해석이에요. 가장 저급한 단계가 해석이고 이걸 뭐라고 포장하냐면 논리라고 보통 포장해요. 그럴싸하게. 선생님 말이 되던데요. A번도 해석하면 말이 되던데요. 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우선순위가 짝, 어법인데 이걸 합쳐서 전 90%라고 부를게요. 자, 짝이 뭐냐? 자, 전문 용어로 컬로케이션 혹은 이제 단어 어울림이란 게 있어요. 자, 이걸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 어법은 뭐냐? 당연히 그러니까 짝은 뭐죠? 원래부터 표현 자체 정해진 짝이 있다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적이고 어법은 처음 보는 단어의 조합이라도 네이티브들이 공유하고 있는 어떤 단어의 규칙이 있죠. 그게 어법이에요. 그런 다음에 자, 외국인 입장에서도 접근이 쉬운 다른 규칙이 없이 짝도 정해진 게 아니고 그냥 논리적으로 볼 때 푸는 문제 해석은 불과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Part 5에서 46문제 있죠. 그중에 4-5개 정도만 요 논리로 즉 해석으로 풀 수 있는 문제고 나머지 대부분 해당되는 40문제 이상은 왼쪽 두 가지더라. 절대 얘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거 먼저 이해하셔야 자,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들어갈 수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할 게 있어요. 어휘 문제 풀 때 자, 그냥 대충 보세요. 조사, 그다음에 여기 뭐예요? 사려 깊은, 상당한, 그다음에 잘, 꽤, 그다음에 참석하다 뜻만 보면 여러분들 2번을 제한 나머지는 오히려 오답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자, 명형 부동일한 어휘 문제 등 풀이 기준 잠깐 제시하자면 자, 조사는 세울 수 있다 없다 판단할 때 앞에 어가 붙으면 가산이 되는 거죠. 자, 참고로 말씀드릴 게 또 있어요. 이 6가지 모양이 잘 보세요. teacher, instructor, employee, pianist, student, participant. 자, 이 ent는 자, ambent랑 다릅니다. 우리가 ambent란 말은 모양 붙이는 거 뭐 entertainment, management란 것은 사람이 아니죠. 자, 그거랑 달리 ent는 student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에 해당되는 말들이 나올 때 특징, 가산 명사를 부르고 그 명사의 특징이 앞이나 뒤에 뭔가를 써라. 즉 앞에 더, 소유격 같은 한정사 쓰거나 뒤에 복수 표시가 나와야 됩니다. 절대 단독으로 아무것도 없이 쓰지 않는다. 혼자 쓰지 않는다.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가산 명사는 혼자 쓰지 않는다. 특히 6가지는 왜 중요하냐? 그냥 뜻만 보고는 이 둘 다 가산처럼 보이지만 하나는 가산, 하나는 불가산이죠. 자, 그래서 이걸 왜 얘기하냐면 이 설비랑 관계없이 대부분 어떤 단어 중에서 이런 모양 하고 있으면 99.999% 뭐로 기억하자? 가산이겠구나. 이렇게 아시면 나중 문제 풀 때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도 형용사에 대해서 이 앞에 2개에 대해서 자, 사람 수식과 사물 수식 구분해서 이해해야 되는 게 있어요. 원래 good이란 단어 같으면 좋은이란 말은 사람 사물 구분 없죠. 근데 특정 단어들은 주로 사람을 쓰거나 사물 쓰거나 그다음에 부사 같은 경우에는 역시 해석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짝이에요. 집신도 짝있다처럼 정해진 짝이 있습니다. attend는 where로 꾸미는 거지 quiet는 동사 수식 못합니다.
마지막에 동사. 이게 좀 중요하죠. 역시 동사는 자타 구분 알죠. 목적어 쓰는 타, 안 쓰는 자동사에 대해서 같은 뜻 같지만 인을 쓸 수 있는 건 자동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타 구분과 동시에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전치사 짝도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즉 자동사라면 바로 뒤에 전치사 외우고 있어야 되고요. 타동사라면 목적어 다음에 나온 전치사도 중요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provide somebody with, remind somebody of 이런 식으로 타동사 목적어 뒤에 전치사까지 같이 기억해야 된다. 그럼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공부를 해 나가셔야 돼요. 강의를 통해서. 자,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일일이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에 대한 어떤 어휘 패턴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위에 그런 분들 있죠, 여러분들. 뭐냐면 학원도 안 다니고 영어 어떤 문제집도 안 봐. 토익 문제집도 안 보고 그냥 평소에 영화도 보고 신문도 보고 영어에 대해서 어떤 이제 취미삼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딱히 뭐 학원 다닌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과외 배운 것도 아니고 그냥 영어를 좋아해. 그런데 하나도 토익 공부 안 하고 학원도 안 다니는데 그냥 시험 보니까 900 넘더라. 말도 안 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딱 하나 있습니다. 이런 독해 지문이 있다면 이게 꼭 토익이 아니어도 돼요. 이런 독해 지문을 갖다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미친 듯이 읽는 겁니다. 그것도 같은 거를 계속 반복해서 보는 이상한 애들이 있어요. 뭐 제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전 그랬어요, 솔직히. 자, 이렇게 해서 conserve number, 그다음에 a survey, participate in, well attend 이런 식으로 어떤 짝이 드는 것 같다가 평소에 본 적이 있는 거죠. 단순히 해석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거를 반복해서 봤다면 그 짝이 눈에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런 거 안 따지고도 본능적으로 답이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읽기를 반복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장땡입니다. 자, 말이 좀 저속한가? 자, 어쨌든 최고로 실력을 발휘한 사람 뭐냐면 독해에 대해서 무한정 반복해서 읽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가장 실력을 두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거 하나 예시입니다만 어휘 문제 풀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죠. 제가 평소에 공부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 갖다 일일이 공부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굳이 강조하지 않을게요. 다만 출제 기준이 이렇다는 얘기한 거고 가장 빠르게 독해 혹은 어휘에서 이런 난이도 높은 문제도 풀 수 있는 기준은 독해 경험 많아야 된다. 단순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한두 번 쓱 읽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10번, 15번 계속 반복해 있는 게 필요합니다. 언제 그러고 있냐 그럴 수 있는데 그걸 습관화시켜서 하루에 1시간 정도 읽기 작업하신 분들이 가장 빠르게 고득점이 나옵니다. 자,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이거 뭐냐면 자, 이제 지난번에 했던 데이비드 강 비해서 제가 좀 더 많이 고민해 봤어요. 뭐냐면 품사 등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이걸 설명 안 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명사, 형용사, 부사에 대한 자리를 말씀드리면 자, 은을이가 붙는 주어, 을을이 붙는 목적어 둘 다 명사 자리. 명사 수식에 형용사, 문장이 나오면 앞뒤에 안 써도 되는, 없어도 되는 거 부사가 있더라. 이 자리를 잘 기억하세요. 그때 명사 자리에 우리가 한 단어 쓸 수 있고 여러 단어 쓸 수 있고 문장이 나올 수 있어요. 뭐가 됐든 어구 저희란 말로 대시할 수 있습니다. 자, 품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면 그냥 명사를 부를게요. 자, 그 자리에 단어 구성 뭐가 됐든 관계없더라. 우리 뭐라 부른다? 명사 자리면 그냥 명사다. 다만 뭐 how to swim, that you did it 이런 식으로 여러 단어나 문장 단위 나오더라도 목적어 자리 명사 자리면 명사다. 그 다음 형용사 부사가 돼요. 이때 명사 자리에 문장을 쓰면 뭐라 부른다? 명사절, 그 다음 형용사절, 부사절이 꼭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앞에 주어 자리도 명사 자리가 되죠. 자, 일단 동사 뒤에 명사 뒤에 컴마 앞이 뭐냐면 자, 용어를 이렇게 할게요. 단순히 명사절이 뭐 주어 동사가 어쩌죠 이게 아니라 동사 뒤에 명사 자리죠. 그 자리에 문장을 쓰면 명사절이다. 자, 같이 보세요. 잘했던 얘기하겠습니다. 동사 뒤에 문장 따세요. 동사 뒤 문장은 명사절이다. 명사 뒤 문장은 형용사절이다. 자, 컴마 앞에 문장은 부사절이다. 뭐죠 이게? 동사 뒤에 명사 나오는데 그 자리에 문장을 쓰면 명사절, 명사 꾸미는 문장이 나오면 형용사절, 컴마 앞으로 갈 수 있는 거 뭐라고요? 부사. 그때 문장을 쓰면 부사절이에요. 근데 그게 꼭 동사 뒤만 나온 게 아니라 명사가 있을 것이 주어져야 되죠. 자, 동사 앞에도 명사 자리이므로 이때도 명사절 나올 수 있고 자, 밑에 문장 앞뒤 모두 부사절. 꼭 컴마 앞이 아니라 뒤로 가도 부사절 될 수 있죠. 자, 다만 명사 꾸미는 형용사절은 뒤에만 인정해요. 무슨 얘기냐? 카에 대해서 앞에서 꾸미는 문장이란 없어요. That have에서 이렇게 꾸미는 게 아니라 뒤로 가야 되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차 이렇게 쓸 수 있더라. 즉 명사 뒤에서 문장이 나오면 형용사절 돼요. 자, 이 정도 왜 넣냐? 자, 뒤에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문장들에 대해서
요 정도 기본 개념 알면 좋겠다. 자, 동사 앞뒤 주어 목적어 명사, 명사 뒤는 이제 형용사, 문장 앞뒤는 부사가 될 수 있죠. 어쨌든 명사 자리, 형용사, 부사자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 자, 결론만 얘기했거든요. 뭐냐면 자, 굉장히 복잡하지만 이거만 얘기할게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대시 접속사, 그 다음에 관계사가 있고요. WH도 자, 접속사 아니고요. WH도 동사 뒤에 문장 아까 무슨 절이었죠? 명사절 나올 때 WH는 의문사를 부른 게 있고요. 관계사절에 that과 WH가 있더라. 자, 똑같이 대시고 똑같이 WH인데 어떨 때는 접속사 의문사, 어떨 때는 관계사라 부르냐. 이거만 얘기할게요. 자, 보세요. 자, 다른 거 없고 자, 기억나실까요? 동사 뒤에 명사절이 했잖아요. 그러면 동사 뒤에 대신하면 앞으로 접속사를 부르고 동사 뒤에 WH는 의문사를 부르자. 그 다음에 밑에는 명사 뒤에 문장의 앞에 꾸미는 거죠. 그 형용사절의 WH는 당연히 다 관계사가 되더라. 다시 동사 뒤에 접속사 의문사, 명사 뒤는 관계사다. 아시겠죠? 자, 이 정도 느낌만 이해하시면 문제 푸는데 대단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지금 하는 게 첫 번째 뭐였냐면 여러분들 품사에 대한 얘기했었죠. 명사, 형용사, 부사 그 자리를 기억하시고 문장단이 될 때 명사절과 형용사절 하면서 접속사 관계에 대한 차이를 설명했죠. 자, 이번에 뭐냐면 동사 관련 문제 풀이 방법이에요. 자, 이것도 왜 중요하냐? 동사 문제 풀 때 여러분들 어떻게 푸냐? 기준이 없어요. 막 순서도 막 자기 맘대로 막 해. 그리고 기본의 조건에 대해서 컨디션 좋으면 막 푸는데 어떨 때는 컨디션 안 좋은데 감이 안 좋네 이러면서 기복이 심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출제 원리에 따라서 답이 아니라 오답을 정확하게 근거를 정확히 대면서 날리는 정확하게 근거에 따라서 답을 찾아가는 논리적 과정이 있어야 돼요. 자, 그걸 위해서 자, 동사 문제 풀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런 모양들이 동사에 붙이는 걸 아시면 이게 to나 ing도 상관없어요. ing는 분사나 동명사를 부르고 ed는 과거 시제 있지만 과거 분사도 있고 to는 동사 원형 앞에 쓰는 to 부정사 있죠. 자, 얘네들 모두 출발은 다 동사이므로 자, 동사라 생각하세요. 분사든 to 부정사든 그냥 출발점 동일하게 같은 패밀리 동사라 보시고 어떻게 푸냐면 답이 되는 과정이 아니라 오답을 제거하는 과정을 생각하세요. 오답 제거입니다. 그래서 진수태가 어떻게 되는 거냐? 첫 번째, 우리말에 다로 끝나는 한다, 했다, 할 거다 보이죠? 얘를 뭐라 한다? 현재, 과거, 미래, 시제가 있는 동사, 진짜 동사를 부를게요. 자, 그게 주어랑 짝이 됩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보면은 마지막 두 개는 다를 안 끝나는 거 날리고 위에 세 가지가 과거, 미래, 현재가 되는 거 보이죠? 얘네들 나오면 당연히 우리가 시제가 있다 해요. 자, 근데 마지막에 네 번째 보시면요. be dating은 동사 원형에다가 뒤에 ing dating 붙었죠. 자, 중요한 건 주어 바로 뒤에 첫 번째 동사 be란 건 동사 원형이라 해서 현재, 과거, 미래가 없어요. 자, 시제 없는 건 인정 안 하더라. 주어에 짝을 댈 수 있는 건 시제가 있는 동사더라. 결론, 시제는 몇 번째? 첫 번째 동사 뭐라 부른다? 이게 제대로 된 동사, 진짜 동사. 시제가 없으면 약간 반쪽짜리 가짜라 부릅니다. 자, 이걸 진짜 동사라고 해서 문장에서 찾으셔야 돼요. 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수일치라고 해서 자, 단수, 복수 짝 이해되죠? 자, 이걸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자, 좀 유치하긴 합니다만 자, S가 있나 없냐 따질게요. 없을 땐 쓰고 있을 땐 안 쓰더라. 수일치입니다. 그때 자, 박스 보이죠? 이 자리 동사에 대해서 뒤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주어 바로 뒤에 is하고 were가 앞에 주어랑 수일치하고 있죠? 자, 이때 is는 현재, were는 과거. 자, 뭐라고요? 시제는 동사 가지고 수일치하더라. 시제는 첫 번째 동사, 진짜 동사로 뭘 확인한다? 수일치까지. 자, 그래서 결론 진술학에서 시제는 첫 번째 동사 가지고 어떤 오답을 제거하는 과정이 있겠죠. 첫 번째로 진짜 동사, 그 다음에 수일치 모두 시제는 동사. 자, 근데 이 마지막이 대단히 또 중요해요. 자, 태 뭐예요? 능동태, 수동태란 말을 했죠. 자, 확인해 볼 게 이겁니다. painted는 말을 생각해 볼 때요. 그가 칠했다로 문장 끝날 수 없는 얘는 목적어 필요한 동사, 타동사를 자타 비율로 볼 때 90%를 타동사로 보시면 자, 딱 보세요. 유일하게 목적어 들어가지 않는 게 있더라. 보이죠? 여기에서만 뭐예요? BPP라는 형태. 우리 뭐라 부를까? 유일하게 이거 뭐라고요? 목적어 나오지 않는 거 수동태를 부르죠. 얘가 등장하는 순간 뒤는 목적 안 나오는구나. 전치사 목적어 생략할 수 있는 무슨 자리? 부사 자리가 있을 때
앞에는 수동태구나. 자, 이걸 그대로 옮겨면요. 이런 패턴이 만들어져요. 자, 외우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이게 타동사가 될 때 보시면 알겠지만 뒤에는 목적 안 나오는 게 유일하게 어느죠? 어느 거죠? BPP일 때만 전치사 혹은 부사 나오는구나. 다시 말씀드릴게요. 타동사 기준으로 목적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올 때가 있더라. 그건 뭐예요? 수동태일 때. 이 BPP 수동태를 주목하셔야 돼요. 나머지 다 목적 들어가더라. 자, 해볼게요. 따라서요. VN, ing 명사, PP 전치사, have PP 명사. 자, 무슨 동사라고요? 타동사 나올 때 목적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올 때가 있더라. BPP. 자, 두 가지 좀 더 설명할게요. 자, BPP를 주목하세요. 그게 어떤 모양이든 관계없어요. 시제가 있어서 뭐 is, am, are, was, were 이런 현재 과거도 상관없고 빈이든 비인이든 관계없어요. 자, 비동사 있기만 하면 뒤에 PP 나올 걸 예상하시면 이 BPP까지가 수동이더라. ing 붙이면 능동이라 부르고 BPP는 수동이 되는데 자, 그때 문제는 뒤에 생략 가능한 전치사 혹은 부사 나오더라. 이 패턴 꼭 기억하시고요. 해볼게요. 따라서 BPP, 빈 PP, being PP. 자, where란 건 아니지만 비동사가 어떤 모양이든지 뒤에 PP 달고 나면 수동이더라. 그 뒤에는 생략 가능한 전치사 혹은 부사구나. 자, 하나 더. 자, 보이죠? 같은 이더라도 어떨 때는 과거 시제, 어떨 땐 PP가 돼요. 과거 분사. 차이는 목적어 나오면 앞에 이드는 과거로 보시고 ed 뒤에 타동사인데 이상하게 목적 안 나와. by 나오고 부사 나온다. 뒤에 목적 없으면 PP를 보겠구나. 이드를. 이렇게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하니까 진수태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할게요. 자, 여기 현재 진행이 있다 합시다. 그때 진짜 동사는 뭐죠? is입니까? ing입니까? is. 자, 수일치를 볼게요. 주어랑 동사 수일치 해야 되죠. 그때는 is를 보고 주어랑 수일치 할까? ing 보고 수일치 할까? 당연히 is죠. 그래서 진수는 앞에 보는 거고 태는 어디냐? 뒤쪽을 보더라. 자, 태란 것은 뭐예요? 뒤에 목적이 있냐 없냐 따졌을까? 목적 있으면 능동이었고 없으면 수동이 됐던 기억하죠. 뒤쪽을 보고 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 자, 좀 두 가지 있어요. 접속사 관계사를 가지고 문장 형태에 대해서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설명했었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동사 문제를 진수대로 풀어간다. 오답 제거 순서. 자,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부사절에서 어떻게 풀 것이냐요. 자, 문장 앞뒤가 당연히 부사절입니다. 표시 안 되어 있습니다만 컴마 있다 생각할게요. 이렇게 할 때 문장 앞뒤 무슨 자리? 부사 자리에서 어떻게 풀 것이냐. 자, 일단 하나 끼워넣기 할게요. 우리가 명사를 꾸미는 건 형용사죠. 자, 형용사 대신에 형용사 쓰고 싶은데 없을 때 만들어 쓰는 게 있어요. 뭐를? 동사에다 ing, ed 붙여가지고 자, 형용사 좀 쓰는 게 있더라. 왜? 형용사 쓰고 싶은데 없더라. 그럼 만들어 쓰더라. 자, 그래서 동사를 갖다가 ing, ed 붙여가지고 명사 꾸미는 방식. 자, 앞뒤로 나오는 ing, pp를 뭐라 부른다? 분사. 자, 그때는 뒤에서 꾸밀 때는 뭐를 쓰냐면 짝이란 게 있더라. ing 명사 pp 전치사 형태로 분사가 뒤에서 꾸미는 게 있어요. 자, 앞에서 꾸밀 때는 주체 대사이란 개념을 써요. 이런 거 있죠. sleep이란 말을 써가지고 팁 그냥 제가 장난친 겁니다. sleep to baby란 말은 있어 없어요? 없죠. 분명 형용사 자리지만 이런 게 없을 때 동사에 ing, ed 붙이는 방법으로 이렇게 꾸밀 때 아기가 잠자는 주체일 때 그 아기가 잠자는 주체일 때 이 아기가 잠을 자고 있는 할 때의 슬리핑이 주체를 설명할 때 쓰는 말이죠. 그러면 이 슬리핑이 형용사가 없어서 슬리티브 같은 말이 없어서 대타로 뭐가 나온다? 분사가 되더라. 그 형태입니다. 그때 앞에서 꾸밀 때 주체 대상 따지지만 뒤에서 꾸밀 때 짝이 있더라. 그래서 위에 말씀드린 걸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 이 양쪽 무슨 자리? 부사 자리에는 자 이제부터 중요한 패턴 5가지 있어요. 부분 전접투랑 있습니다. 자, 부분 전접투가 뭐냐? 이 문장 앞뒤 부사 자리에 나올 수 있는 패턴인데 특히나 짝으로 나온 것들이 요 4가지가 있어요. 자, 이제부터 잘 보셔야 돼요. 이 4가지는 짝이 있더라. 첫 번째로 분사는 have pp, ing pp 보이죠? 아까도 짝이 있지 않았나? 자, ing pp가 뒤에서 짝이 있었죠. 자, 그건 명사 꾸밀 때 분사가 뒤에서 짝이 있다 했지만 부사 자리, 양쪽 부사 자리 그때 분사에 대해서는 자, 3가지 있어요. have pp하고 ing하고 pp 있죠. have pp 명사, ing 명사, pp 전사 보이죠? 자, 그때 뜻을 써는 게 보이고요. 그 다음 전치사는 자, 기억하실까?
아까 형용사 쓸 수 없을 때 뭘 쓴다 했죠? 분사. 그럼 생각해 봅시다. 같은 뜻으로 할게요. impressive. 같은 뜻입니다. impressing을 쓸게요. 자, 둘 다 어떤 깊은 인상 심어주는 인상적이냐. 자, 같은 뜻이라면 자, 굳이 분사를 만들었을까? 아니면 형용사를 쓸까요? 원래 있는 거 형용사. 자, 같은 뜻이라면 굳이 분사를 만들 필요가 없죠. 뭐 비율 들자면 그런 거예요. 라면 먹을 때 젓가락과 포크 있어. 갈등하지 않죠. 라면 먹을 때 젓가락 써요? 포크 써요? 갈등하나? 젓가락 있죠. 원래 젓가락 써야 되는데 젓가락이 없으면 그 대체로 뭘 쓸 수 있어요? 포크. 얘는 젓가락, 얘는 포크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라면 먹을 때 갈등 안 합니다. 뭘 쓴다? 젓가락, 아니 형용사, 그죠? 라면 먹을 때 뭘 쓴다고요? 젓가락 쓰는 것처럼 형용사 우선이더라. 자, 그 정도 됐으면 이해될 거라 믿고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 할게요. 형용사 분사에서는 형용사 우선인 것처럼 자, 동명사 알죠? 전치사 뒤에 붙는 ing가 분사 아니에요? 자, 왜? 전치사 뒤는 명사 자리. 그 자리에 만약에 자, ing 쓰면 얘는 명사 자리 쓰는 ing구나. 분사 아니라 뭐예요? 명사 자리 쓸 때 동명사를 불러요. 왜 쓸까? 형용사 쓸 수 없을 때 분사 쓰는 거. 그때 물론 형용사 우선이지만 명사 써야 되는 상황인데 명사 쓸 수 없으면 당연히 뭘 쓸까? 동명사 쓰겠죠. 자, 그겁니다.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명사를 먼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타가 동명사고 그 다음에 접속사가 있는데 자, 이게 컴마 앞에 무슨 자리? 부사절에서 만약에 접속사 쓴다. 당연히 접속사 대 문장이 나옵니다. 자, 기억하실까요? 부사 자리에 문장을 쓰면 뭐라 불러요? 부사절. 그때 접속사가 대단히 많습니다. 저 이유, 양보, 목적, 결과 등등 해서 시간, 조건 등등 해가지고 한 30몇 개, 30몇 개 된 거, 40몇 개 된 것 같아요. 그게 많은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 중에서도 특정 접속사, 전 10개 얘기합니다. 10개 정도는 주어 비동사 생략하고 뒤에 그 비동사 뒤에 원래 형용사나 분사 전치사 나옵니다. 그래서 특정 접속사 10개, 부사절 접속사 10개 중에서는 10개는 주어 비동사 생략하고 뒤에 이런 게 바로 붙을 수 있더라. 자, 좀 이따 얘기할 겁니다. 어떤 건지. 투부정사, 뭐 하기 위해서 해석되는 게 있죠. 근데 투부정사가 이 부사절을 써가지고 하기 위해서 될 때 투 다음에 동사 원형 이렇게 나오죠. 자, 이때 이렇게 짝이 보이는 형태가 여기 이제 이 자리에 쓰인다 합시다. 앞에 여러 가지 모양들에 대해서. 자, 그럼 그 다음에 잘 들으세요. 자, 이제 보세요. 요 두 가지를 왜 표시했냐. 만약에 부사절에 만약에 문제 물어볼 때 어떤 거 물어보냐면 동사의 모양 변화 물어봐요. 자, 부사절 동사 물어본다 그러면은 요 분사하고 투부정사 떠올리면 돼요. 즉, 뭐 현재, 과거, 미래 막 섞여 있어요, 보기에. 근데 부사절이구나. 그러면 분사나 투부정사만 인정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 안에서 이 짝들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 자, 만약에 다른 건 명사인데 유일하게 PP일 때 뭐가 났어요? 전치사 부사 나왔죠. 자, 위에 보세요. 전치사 부사했으면 이 넷 중에서 뒤에 전치사 부사 나올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어요? PP죠. 반대로 명사 나올 때는 having PP, ing, to 세 가지가 다 가능하죠. 자, 아까 전치사 부사했을 때는 PP밖에 없으니까 그냥 구조로 푼다고 하지만 명사 앞에서 세 가지가 되더라. 이때부터는 이 세 가지 다 된다는 얘기는 결국 해석해야 될 것 같죠. 좋아요. 해석해도 돼요. 다만 여기 동사랑 같이 이거 보고 해석이란 말보다는 문맥 판단하는구나. 이 주절의 동사랑 요 세 가지 가지고 문맥 파악해야 돼요. 어떻게? having pp는 뭐뭐 한 후랑 해석하시고 ing가 골 때려요. 자, 이게 ing가 앞으로 가게 되면 하면서니까 뒤로 가게 되면 그래서는 별도의 뜻이 나옵니다. 그다음 pp는 뭐뭐 된 상태. 자,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가 가능하죠. 자, 이제 하나만 더 할게요. 다 했어 이제. ing가 두 가지 있더라. 기억나실까요? 전치사 뒤는 동명사, 비동사 뒤는 형용사 자리. 그때 뭘 쓴다? 분사가 있는데 즉 ing가 똑같이 나올 때 앞에 이걸 물어봐요. 자, 빈칸 이렇다 합시다. 자, 제가 따로 써볼게요. ing 앞에 빈칸 뭐 명사하고 주어 동사 할게요. 자, 이만큼 부사자인데 뒤에 ing 나왔어. 그 앞에 빈칸 있어. 그럼 여러분들은 요 두 개를 떠올리셔야 돼요. 즉 ing가 전치사에 짜게 되는 동명사일 수도 있고 접속사 주어 비동사 뒤에 나온 분사일 수도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정 전치사 4개를 얘기할 겁니다. 뭐랑 짜게 되는 동명사랑 어울리는 전치사 4개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다시피 ing가 분사일 때 그 분사가 짜게 된 접속사가 10개가 있어요. 다시 ing 나올 때 앞에 골라서라 그러면 이 부사 자리에서 ing 나면 짝을 기억하자 전치사 4개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따라해보세요. by, before, after, without 혹은 밑에 ing가 나오는데 앞에 접속사는 10개가 있더라. 주의할 건 밑줄치는 6개는 pp랑 주로 짝이고 나머지 4가지 if, whenever, while, when이 형용사든 ing든 pp든 전치사든 다 골고루 돼요. 그러니까 요 ing가 되는 건 요 4개입니다. if, whenever, when, while이고요. 위에 6개는 자 pp를 주로 짝으로 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요 정리 잘 하시면 좋겠고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여기 5가지 부사절을 쓸 수 있는 패턴 5가지다. 따라서 세요. 부분 전접투. 다시 뭐라고요? 부분 전접투. 자,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부사절 나올 수 있는 형태 다 한 거고요. 자, 이제 자 문제 풀어볼게요. 자, 숨 좀 돌리고요. 자,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뭐냐면 당장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써먹으신 내용인데 자, 첫 번째 뭐 했었죠? 명령부에 대한 자리에 했었죠. 명사 주어 목적어, 형용사는 명사 수식, 주로 명사 앞이나 비동사 뒤에 쓰는데 어쨌든 명사 수식. 부사는 문장의 앞뒤더라. 자, 그 다음에 접속사랑 관계사 얘기했었죠. 자, 관계사는 명사 뒤에 나오는 WH 있죠. 대신에 WH. 그다음에 접속사란 것이 또 명사제 있었죠. 동사 뒤에 that, if에도 의문사랑 있는데 뭐 깊게는 안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뭐 했었죠? 부사 하나 더 있었죠. 동사 문제는 뭐 했었죠? 진수들을 푼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사 자리 5가지 부분 전접두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풀면서 설명드릴게요. 지금까지 뭐 했는지. A, B, C 보이죠? 자, 문제 풀 때 요거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정도는. 자, 이거는 사실 이 문제 풀에서 할 얘기는 아니고 자, 제 강의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제 본 강의에서 이런 얘기 합니다. 자, ly는 쉽죠? 션이란 모양 보이죠? 명사. siv는 형용사로 보통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자, 문제 보시면 자, 문제 보기를 보고 여기서 끊으면 돼요. 자, 이것도 해야 되는 결국에. 자, 문빈지 한번 써볼게요. 자, 이게 사실은 제 본 강의에 들어갈 얘기인데 오늘 안 할 얘기인데 할 수밖에 없네. 자, 문빈지는 뭐냐면 문제 보기를 보고 빈 칸트 끊고 자, 끊는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끊는 기준에 대해서는 전접 자, to 컴마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빈 칸을 중심으로 앞뒤 끊어라. 전치사, 접속사, to 컴마가 있을 때 보이는 대로 다 끊으면 돼요. 자, that 끊으시고 됐네요. 이 정도면. 자, that을 끊었다는 얘기는 아, 접속사구나. 문장이 2개구나. 그럴 때 주어, 동사 보이죠? 자, 그 사이 빈칸에 대해서는 여기 밑에 보이세요? 자, 명사는 주어, 목적 아까 했었고요. 어도, 소유격 뒤도 명사 자리고 형용사는 명사 앞이나 비동사 들어갔던 거 기억나시고 자, 여기다 살짝 표시할게요. 원래 3군데인데 자, 표시가 나오다 말았네. 자, 문장 앞뒤도 있지만 주어, 동사 사이까지. 자, 주어, 동사 사이가 여기죠. 여기 맨 앞에 맨 뒤에 주어, 동사 사이까지 우리 뭐라 부른다? 부사 자리. 그래서 답 몇 번이에요? B번이 되겠죠. 자, 이거 표시가 좀 잘못됐는데 명사는 주어 목적으로 쓰인다. 그 다음 어도 소유격 뒤가 명사, 명사 앞이나 뒤는 형용사, 명사 앞이나 비동사 뒤는 문장의 앞이나 문장의 뒤,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사이까지는 뭐라 부른다? 부사. 그래서 이 위치가 주어랑 동사 사이 여기죠. 무슨 자리? 부사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자, 아까 했던 동사 얘기죠. 보이죠? 자, 바로 풀어볼게요. 진, 수, 태 알죠? 자, 여기다 동사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빈칸 말고는 진짜 동사가 없어요. 자, 그 순간 보이세요? 자, 왜 나눴을까? 첫 번째 동사에서 진수, 그 다음에 뒤쪽에서 태를 따지는 거죠. 진수태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세울게요. 진수태란 말은 이제 문제풀이 순서죠. 동사 문제. 그때 진수태에서 진이 진짜 동사다. 이 정도 그치면 안 되고요. 문장에서 찾으셔야 돼요. 뭐를? 진짜 동사를. 자, 따라해보세요. 진짜 동사 찾아라. 어디에서? 문장에서. 자, 이 빈칸 말고 진짜 동사 없으면 여기다 써야 되는 상황에서 A, B, C 보기에서 진짜 동사 아닌 걸 2개나 찾을 수 있어요. 보이죠? to나 ing는 시제가 없습니다. 현재, 과거, 미래가 아니면 다 인정 안 해요. ing는 현재 분사 아닙니까? 아, 현재 분사가 여러분 꼭 현재 쓴 게 아니에요. is ing 현재 분사지만 현재 진행이지만 was ing, will be ing 그러면 과거나 미래가 되는 거예요. 자, 시제 없어요. 자, 반드시 첫 번째 동사에서 현재, 과거, 미래 따집니다. A, D 남죠. 자, 진, 그 다음 뭐 했었죠? 수, 수가 뭐예요? 앞에 주어랑 수일치 하는 거였죠. 앞에 주어가 이거죠. 자, 앞에 주어가 단수입니다. S가 없죠? 그럼 뒤에는 뭐예요? S를 써야 되는, 즉 단수가 나와야 되죠. 아, 아는 아니죠. 아는 복수죠. 다음 몇 번? D 보야 되겠죠. 선생님,
S가 여기 있는데요. 무려 3개나 있는데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는 단어 자체가 S 모양 들어가지 뭐 복수 개념 아닙니다, 여러분들. 복수는 따로 있죠. 이렇게 써야지. 자, 이렇게 써야 복수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는 단수 아시겠죠? 네. 어쨌든 답은 몇 번이라고요? 네, 수일치에서 날리면 그 A번 날리면 D. 자, 또 2번에 됐는데 이건 무슨 문제냐? 자, 컴마까지 보이면 이만큼 문자리. 자, 기억나시죠? 신나게 풀어야 됩니다. 부분 전접투락 해서 부사 자리에서 5가지 패턴 기억하고 있죠?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부, 분, 전, 접, 투. 좀 또 써볼까? 좀 더. 자, 분사 다시 뭐였죠? 2가지. ing, pp. 물론 have pp도 있지만 일단 이거 2가지 할게요. 전치사 뒤에 뭐가 나오냐? 접속사는 뭐 나오냐? to는 뭐 나오냐? 자, 보세요. 부사라면 그냥 단도로 쓰이는데 여기는 없었고요. 자, 부분 전접투가 아닌 요거 빼고 결국 A하고 C에서 고민하면 되겠죠. 그냥 분사 바로 볼게요. 요거죠? 자, 전치사도 아니고 접속사도 아니고 to도 아니고 결국 분사 ing, pp에서 짝을 고를 때 자, 명사 꾸밀 때하고 달리 문장 앞뒤로 나오는 분사는 자, 그냥 어디 위치하든지 ing 명사, pp 전치사 혹은 pp 부사 이런 식으로 ing는 명사자, pp는 전치사는 부사 이와 같은 생략 가능한 형태가 나오더라. 자, 바이 보이죠? 자, 그냥 따라오세요. ing 명사, pp 전치사. 자, ing는 명사는 짝이었었고 pp는 전치사는 짝인가 하시면 당연히 몇 번? A번 쓸 수 있어야 되겠죠? 네. 자, 3번은 뭐냐? 자, A, B, C 보기에 대해서 이제부터 정말 또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자,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기억하실 텐데 일단 대략적 느낌만 명사절은 주어 목적어 자리, 형용사절은 명사 뒤에서만. 자, 부사절은 문장 앞, 문장이 뒤인데 자, 모든 문제 풀이에 있어서 동사 문제도 진수탄 얘기했지만 다른 어법 문제 모두 마찬가지예요. 이게 해석이 달라진다고 그 해석 문제가 아니라 자, 뜻이 같든 다르든 상관없이 문장 구조 파악은 먼저 하세요. 자, 진수태랑에서 동사 문제 풀이했지만 나머지 모든 문제에 대한 구조 파악은 진, 접이란 2글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표시할게 일단. 진짠수 몇 개 있어요? 2개가 있죠. 자, 뭘 얘기할까요? 자, 문장이 2개더라.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접속사 써야 되더라.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진접 확인한 다음에 주어를 찾아보세요. 이 동사 짝이 되는 거. 자, 1번 동사, 2번 동사 할게요. 자, 그러면 1번 동사 주어, 1번 주어가 있어야 되죠? 1번 주어죠? 자, 질문. 2번 동사의 주어를 찾아보세요. 자, 이거 천천히 할게요. 이거 생각할 시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2번 동사 주어. 아니, 당연히 쉽죠. 앞에 이만큼이 주어가 되겠죠. 라고 하면 안 돼요. 왜? 전치사, 명사는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생략이 돼요. 다시 보세요. 위의 주어가 뭘까요? 아, 티처겠지. 혹은 잡이겠지. 아, 아니에요. 자, 중요한 얘기 잘 들으세요. for란 단어는 제공하라고 했을 때 사람, 사물이라 해서 목적어 2개나 합니다. 둘 다 주어가 될 수 없는 앞에 for에 대한 목적어입니다. 자, 결론 얘기할게요. 목적어 2개 있다. 그 순간 수요 동사를 해서 목적 2개 난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주어가 있어 없어요? 없다. 과연 그럴까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 이거 좀 어려운 얘기지만 결론 얘기해 줄게요. 다른 좀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예문이 좀 길어지면 안 되는데 그가 늦잠 그지 안 이쁘다 이해하세요? 늦잠 잤다는 것이 놀랍다. 그치 저도 너무 안 이쁘다. 자, 늦잠 잤다 그냥 상상하세요. 놀랍다. 늦잠 잤다도 동사, 놀랍다도 동사지만 늦잠 잔 건 누가 늦잠 잔 거예요? 그가. 그러니까 이 동사 1에 대한 주어가 그가 되죠. 자, 놀랍다에 대한 동사 있죠. 이 주어가 그가 될까요? 그건 아니죠. 그가 늦잠 잤다는 것이 놀랍다 했을 때는 이게 주어가 돼서 정확히 말하면 이만큼의 것이죠. 그가 늦잠 잤다는 것이 놀랍다라고 해서 문장 전체가 놀랍다의 주어가 되는 거 이해되시겠죠? 자, 국어는 이해하실 거라 믿고요. 그랬을 때 여기 동사 1, 동사 2에 대해서 앞에 주어가 여기 1번이 되지만 위에 주어가 안 보인다 했을 때는 이게 이해됐으면 참 좋겠어요. 자,
1번의 주어가 앞에 있는데 2번의 주어가 안 보이면 전체가 주어다. 자, 제가 무슨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문장 전체가 주어다. 다시 말하면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요. 주어 동사인데 동사. 자, 112 이거죠. 그러면 이만큼 뭐라고요? 이거 다시 할게요. 이만큼 뭐라고요? 주어 2가 되더라. 자, 주어는 무슨 자? 명사. 그 자리에 문장을 쓰면 뭐라고요? 명사절. 아, 나온다. 동사 뒤도 명사절 될 수 있지만 동사 앞에도 명사절 될 수 있다. 자, 그 얘기 안 했네. 자, 명사절은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냥 써줄게요. 자, 그냥 외워주면 좋겠습니다. that, if, whether. 그지 알아보겠어요, 여러분들? 아, 이쁘게 써야지. 예. 마음 이쁜데 글씨가 안 이쁘다. 예. 의문사. 자, 원래는 동사 뒤가 주로 나오는 명사절입니다만 주어 자리도 나올 수 있긴 하죠. 자, 동사 뒤 문장 that, if, whether 의문사를 무슨 절? 명사절. 자, 따라오세요. 동사 뒤 문장은 명사절이다. that, if, whether 의문사. 동사 뒤 문장 명사절 that, if, whether 의문사. 외우세요. 자, 이 중에서 진짜 또 중요한 얘기 있네. 자, 주어 자리에 that, if, 의문사에서 얘는 못 써요. 자, 여기에 이제 접속사로 that, if, whether 나올 수 있는데 유일하게 주어 자리에 if는 못 쓰고 that, whether 의문사까지 써요. 자, ABC 보기에서 that, if, whether, that, whether 의문사에서 남는 게 뭐죠? 자, 몇 번이 답이 돼요? whether밖에 없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part 6 전략. 자, 드디어 이제 part 6로 넘었는데 지금 하는 얘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자, 앞에 했던 얘기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몇 번 정리합니다. 자, 접속사 관계에서 설명했던 것은 긴 문자에 대한 이해 과정, 즉 명사절, 형용사절,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부사절까지 얘기했죠. 그 다음에 자, 동사 문제 풀이 방법을 제시했던 것이 진수태를 하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었죠, 여러분들? 부사 자리에 나올 수 있는 형태의 5가지 부분 전전도까지겠죠. 이 모든 것들은 지금도 보여질 part 6 그리고 7에 대한 전략을 이해하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문장 구조 이해 공식이나 어떤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part 6에서 전략이 필요하죠. 여러분들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시간이 모자라. 그리고 또 하나 part 5랑 6 모두 공통적으로 빈칸에 문장 완성하는 건데 희한하게 part 6는 좀 이상해. part 5처럼 그냥 몇 개 단어 해석해가지고 문제가 안 풀려. part 6만의 고유의 문제들이 있어요. 자, 전체 글에 대한 내용 파악이 되는 독해 실력이 필요한 문제가 3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야 되고 그런 문제 어떻게 풀 것이냐. 자, 그냥 머릿속에 기억해도 돼요. 3단을 적어볼까요? 이거예요. 자, 어휘 문제, 시제 문제, 그 다음에 문장 완성 문제 있어요. 빈칸에 문장 완성하는 문제. 이 3가지 문제는 part 5랑 다르게 글 전체를 다 읽어서 내용 파악해야 되는 전체적 내용 파악했을 때만 나올 수 있는 어떤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어휘 문제, 시제, 그다음에 문장 완성 문제. 어휘 문제가 part 5에서도 있죠. 근데 part 5는 몇 단을 보면 되지만 part 6는 안 그래요. 자, 단순히 빈칸에 있으면 앞뒤 2-3단어나 앞뒤 한두 문장이 아니라 글 전체 다 봐야 돼요.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내용 파악해야 돼요. 시간이 모자라는데,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 어떻게 푸냐? 특히 가장 두려움 느끼는 게 문장 완성 문제죠. 자, 좀 이따 제가 파스 문제 볼 때 지문 하나 선택해서 보여줄 텐데 그 지문 하나에서 내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문제 중에 유일하게 뭐가 있죠? 문장 완성 문제가 1, 2, 3, 4, 4개 중에서 첫 번째로도 등장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등장할 수 있죠. 자, 그거 관계없이 빈칸에 문장 완성하는 문제는 마지막에 푸세요. 왜? 나머지 3개는 단어 완성이죠. 단어 완성 먼저 하고 자, 문제 번호에 관계없이 문장 완성 문제만 마지막에 푸는 것이 가장 시간적으로 절약이 됩니다. 자, 그 정도 팁을 드리고 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6, 7 같이 뭉뚱그릴게요. 자, 긴 지문. 어차피 6, 7도 지문이잖아요. 자, 지문을 볼 때 어떻게 보느냐. 자, 긴 글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하고 이게 뭐에 관한 얘기인지 옆에 사람들 설명할 정도가 돼야 돼요. 가장 최악이 뭐냐면 정말 꼼꼼히 다 읽고 내가 뭐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최악이죠. 많이 경험하잖아요. 독해하다면 읽다 보면은 4단락, 3단락 있을 때 3단락 읽다 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단락 읽다가 3번째 단락 넘어가면 앞에 첫 2단락은 뭐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3단락이 되든 4단락이 되든 중간 넘어가면 앞에 있는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다시 읽잖아요. 시험장에서. 평소에 안 하는 짓을 하는 건데 제가 지금도 보여줄 방법은 독해 지문을 한 번만 보고 문제 푼다. 이건 혁명이에요. 자, 제 본 강의가 따로 있습니다만
거기에 살 얘기를 지금 맛보기로 보여준 겁니다. 자, 이게 다는 아니에요. 자, 뭐냐면 제가 이런 거 결론 낼게요. 자, 그냥 바로 보세요. 무슨 결론 내릴 거냐면은 이 문장 세 개를 제가 보고 이렇게 접근할게요. 자, 고정관을 먼저 깨줍시다. 자, 보세요. 선택해 보세요, 여러분들. 글이 있어요. 그러면은 중요한 거 이렇게 밑줄 그어. 네이티브가 아니더라도 중요한 거 그을 수 있죠. 자, 독해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면 읽다가 이거 중요한 문제는 밑줄 그어. 자, 근데 전체 내용 대비 30-40%는 밑줄 그었어요. 자, 이때 중요한 문장 밑줄 그는다가 해석을 해야 중요한 문장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해석을 안 하고 중요한 문장을 골라서 그을 수 있을까요? 아니, 뭐 뻔한 얘기 아닙니까? 해석을 해야 뭐가 중요한지 알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시험장에서인데 해석도 시간이 꽤 많이 걸리고 해석을 다 하더라도 뭐가 중요한지 문장인지 잘 찾기도 어렵고 읽고 난 다음에 다시 정리가 안 되니까 또 읽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제시한 방법은 뭐냐면 전 영어를 좀 하니까 뭐 잘난 척한 게 아니라 좀 강사잖아요. 당연히 영어를 좀 하겠죠. 근데 글을 봤을 때 영어 원문을 봤을 때 중요한 문제 제가 밑줄 그어봤어요. 자, 여기서 그었어요. 이렇게 그었어요. 그었는데 그은 다음에 이게 과연 내가 이걸 갖다가 꼭 해석을 해야 되냐, 뭐가 중요한 문제를 해석하고 음미하고 그래야 중요한 문제 골라내냐, 시간이 없어요. 시험장 가서 밑줄 그는데 빠르게 정말 빠르게 그어야 되는데 그 그은 것만 가지고 내용 파악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게 저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 강의 듣는 수강생들이 처음에 정말 모르는 초자 단어도 약하고 문장을 잘 모르고 그런데도 제가 하라는 대로 따라하는 몇 가지 아주 단순한 몇 가지 원칙 가지고 중요한 걸 골라내서 밑줄 그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을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물고기 낚는 낚시법 알려준다 했죠. 자, 그래서 독해 6, 7 다 포함해서요. 긴 질문에 대해서 밑줄 그는 몇 가지 원칙을 정해줄 텐데 그게 중요한 것이 해석 능력을 요구한 게 아니라 문법은 약간만 몇 가지 문법 알면 아까 봤던 2, 30분 정도 했던 이론 있죠. 그 이론 통해서 뭐가 중요한 문장인지 어떤 부분이 중요한 건지 갖다가 공식화해서 해석 없이 문장 구조만 가지고 내용을 요약할 수 있으면 밑줄은 몇 가지만 긋고 그걸로 내용 파악할 수 있으면 최고입니다. 왜? 시험장에서 가장 빠르게 밑줄 긋고 빠르게 내용 파악할 수 있어요. 밑줄만 가지고. 자, 보세요. 결론 뭐냐면 동사 목적어나 명사에서 동사 목적 밑줄 긋는 게 뭐냐면 자, 네가 담장 망가뜨렸다고 그가 말했다. 네가 망가뜨린 거 알지만 난 용서했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한 부분인데 그 특징이 동사 목적어 심지어 두 번째는 자, 동사가 이제 하나 둘 세 개를 했잖아요. 그러면 마침표까지 해서 하나의 동사 선택하는데 기준이 동사 목적 밑줄 긋지만 혹시라도 뭐가 있으면 명사절 쓰면 이 뒤에 보이세요? 자, 이만큼 동사 뒤에 문장 무슨 절? 명사절이죠. 이 명사절 나올 때는 앞에 동사가 아니라 그 명사절의 동사 목적 밑줄 그어라 이겁니다. 이건 제가 발견한 원칙이에요. 출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발견한 원칙입니다. 굳이 따지면 출처가 접니다. 자, 그 다음에 목적 없으면 뭘 밑줄 그어라? 주어. 무슨 얘기냐? 탐이 자, 차 고칠 거다 했을 때 동사 목적 밑줄은 얘기했죠. 아까 1번지. 근데 밑에는 자, 같은 문장인데 단지 위치만 바뀌었을 뿐. 즉 목적 어디 갔어요? 앞으로 갔을 뿐이지 다른 건 그대로죠. 어차피 생략되고 자, 목적어 그 대상이 앞으로 갔을 뿐 동사 뒤에 와가지고 수동태 된 거죠. 그래서 탐은 중요하지 않더라. 독해 지문에서 주어는 그리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주어가 무슨 일을 했는지 결과 어떤 동작들이 중요한데 수동태에 대해서 앞에 가더라도 카하고 fix 밑줄 그어야 되니까 이만큼이죠. 여기서 뒤에 지워주고 나면 목적 없이 그냥 주어 동사 보어 이 구조죠. 자, 목적 없더라? 그럼 뭐도 밑줄 그으라고요? 보다시피 주어도 밑줄 그어라 이겁니다. 목적 없으면 뭐로 밑줄 그어라? 주어도. 자, 수시가 넘어간다 했죠. 자, 보세요. 자, 박스에서 아까 했었죠. 자, ED가 두 가지가 있더라. 목적 앞에는 과거 시제고 전치사나 부사 나올 때 앞에는 PP로 보자. 그럼 뒤에는 생략할 수 있으니까 앞에 동사 목적 밑줄. 밑에는 똑같은 됐같지만 자, 동사 뒤에 아까 뭐라 했냐면 접속사. 자, 동사 뒤에 문장 무슨 절? 명사절 세 가지. that, if, whether 의문사 기억나죠? 명사절. 그게 동사 뒤에 접속사 대시고 뒤에 박스는 잘 들으세요. 명사 뒤에 대신 관계사가 되더라. 그러면 어디까지 기억하느냐? 아, 관계사 나면 앞에 꾸미는구나. 그러면 뒤에 진짜 동사 두 개 있어요. ED가 built하고 was 보이죠? 자, 관계사 나올 때는 뒤에 문장이 두 개 나올 수 있을 텐데 어디까지 묶어주느냐? 두 번째 진짜 동사 앞에까지를 관계사절로 보세요. 이때 탐이 지었다에 뭐가 필요하냐면 목적어 필요하죠. 탐이 지은 담장이잖아. 자,
이 대시 이 문장에서는 목적을 하는구나. 목적격 관계대명사 되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중고 때도 배웠어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뭐 할 수 있다? 생략 가능하더라. 그죠? 그 상태에서 뒤에 주어 동사 앞에 꾸미더라. 그러면 얘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생략. 자, 따라서세요. 명사 뒤에 주어 동사는 생략한다. 이것도 생략할 수 있어요. 하나 더. 동사 뒤에 that 보이죠? 이 접속사 that도 역시 생략이 가능해요. 자, 그래서 that이 생략된 경우 두 가지가 있더라. 동사 뒤에 접속사, 자, 명사 뒤에 관계사 무슨 격일 때? 목적격일 때는 생략이 가능하더라. 자, 그 상태에서 이 박스 보이죠? 자, 기억하실까요? 일단 이거 다 지워준다 했고, 자, 동사 뒤에 무슨 절? 명사절이 나올 때 그 절에 밑줄 그으령 보니까 the fence was damaged 보이죠? 자, 아까 이 원칙 기억나세요? 목적어 없으면 뭐도 밑줄 그어라, 주어도 밑줄 그어라. 이해 되시겠죠?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전치사 목적 앞에 짝도 밑줄 그어라. 이게 무슨 얘기냐? 보세요. 자, 당연하게도 생략이 되는 거죠. 여기도 생략이 되는 게 맞죠. 자,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야. 자, 뭐냐면 여기를 주목하세요. 이거만큼이죠. 우리가 satisfy with라는 짝을 아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4번 여러분들 좀 경험이 필요해요. 이 경험 필요한 이 4번 항목 때문에 사실 독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이제 노하우가 쌓여야 되는데 그 노하우는 사실 강의 통해서 정리해 준 거고 지금 맛보기를 하겠죠. 자, 1, 2, 3 원칙까지 그냥 진짜 금방 여러분들이 흉내 낼 수 있어야 돼요. 집에서 이런 굴러야 되는 독해책 가지고 해보시면 돼요. 되게 재밌어. 자, 전치사 목적 앞에 짝 밑줄거라. 무슨 얘기냐? 자, satisfy에서 끝나고 after 이한 지우면 돼요. 당연히 이거는. 그러나 여기 with는 달라요. 자, satisfied with라는 짝을 본 적이 있죠? 자, 이게 하나의 패턴이더라. 이걸 본 적이 있으면 이게 이해가 되는데, 자, 밑에 보세요. 와치 미할 때 와치의 목적어, 그다음에 앞에는 타동사, 밑에는 미란 거 앞에는 전치사라는 거 보이죠? 아까 1원칙 동사 목적 밑줄 그랬던 거 기억하시면 밑에도 똑같은 게 나와야 돼요. 자, 완전 똑같지 않지만 해석상 비슷하죠? Watch me, look at me 할 때 나를 봐라 썼는데 약간 뉘앙스 차 있지만 지금 거기까지 할 생각 없고요. 자, 그럴 시간 없고요. Watch me를 이제 밑줄 그는 것이 동사 목적 밑줄 그는데 look at me 할 때 상식선에서는 원래 생략이 돼야 되지만 이게 내용상 같더라. 이게 밑줄 그은 것이 내용상 같아지려면 밑에도 여기에 생략한 게 아니라 요런 짝이 보이죠? 그러면 look at me까지 같이 밑줄 그으세요. 다시 watch me하고 look at me가 같으면 이해되죠? 이때 주의사항 원래 원칙상은 이렇게 지워야 되지만 전치사 목적어 근데 look at이 짝이라는 걸 아시면 전치사 목적어 앞에 이 짝이죠. 이게 짝이죠. 전치사 목적 앞에 짝도 같이 뭐한다? 똑같이 밑줄 그어라. 자, 그대로 요거도 같이 기억하고 있으시면 자, 원래는 이만큼 밑줄 그어야 되지만 satisfy with가 짝이라면 전치사 목적어 앞에 요 satisfied도 같이 밑줄 그어라. 요겁니다. 이 네 번째 원칙까지를 기억하신다는 전제에서 6, 7을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해볼게요. 이건 뭐냐? 제가 간단히 할게요. 자, 시간 관계상 간단히 소개만 할게요. 밑줄이란 것이 방금 얘기했던 네 가지 원칙만 밑줄 그느냐? 간단히 말하면 동사 목적어랑 밑줄 수식어 넘어간다 했는데 여기는 뭐냐? 이유, 주제, 대명사라고 해서 because, due to 같은 이유, regarding, about 같은 주제, 그다음에 this, such가 나면 다 중요한 단서들인데 변화 나타내는 뭐 but, however, still, no, never, not, 뭐 except, other than, 그다음에 추가는 뭐 in addition to, plus, as well as, 그다음에 especially, 그다음에 느낌표, 물음표, 콜론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숫자, 고유명사 같은 것도 밑줄 혹은 단서가 되더라. 변화를 나타내는 말 모두 중요할 수 있더라. 자, 마지막으로 원래는 다 밑줄 그어야 되지만 첫 번째까지만 어차피 비슷한 내용이면 첫 번째까지만 밑줄 그어라. 참고사항이고요. 풀 때 순서는 밑줄을 먼저 그는다. 달랐다 20초인데 해석 철저히 배제하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해석하려 드는 순간부터 또 괜히 이상한 데 밑줄 긋고 시간 많이 잡아먹고 밑줄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용 정리가 안 돼요. 자, 내용 요약은 초반 두 문장은 그래도 자세히 읽는 게 좋긴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세 번째 문장부터는 밑줄만 가지고 내용 요약이나 파악이 돼요. 이거 거창히 하는 게 아닙니다. 단락별로 한두 단어 정도로 내용을 이해하시면 돼요. 아, 이건 뭐에 관한 얘기? 여긴 뭐에 관한 얘기? 그 정도 느낌만 이해해도 문제 풉니다. 그래서 그다음 문제 푸는데 다만 선생님 밑줄 그을 때 3, 40%만 밑줄 긋게 되는데 나머지 긋지 않은 부분에서 혹시 단서가 나면 어쩌죠? 라고 해요. 그럴 때 주의할 게 뭐냐면요. 밑줄을 내용을 먼저 요약했죠. 밑줄로. 그런 다음에는 자, 어떤 특정 문제, 뭐 해당되는 거, 해당되지 않는 거 이런 디테일한 문제들마저도 아, 이 문제 단서가
어디쯤을 보면 되겠다? 힌트가 있는 문장이 보입니다. 그때 밑줄 긋지 않은 나머지 단서란 것도 내가 어디를 자세히 봐야 되는지는 앞에 밑줄로 내용 파악했으면 몇 번째 문장이 중요하다가 파악이 돼요. 그럼 그 앞이나 뒤에는 수식어도 같이 읽으면 단서 보입니다. 자, 요건 아까 했던 대로 얘기했던 원칙이고요. 자, 이제부터 131부터 6, 7 해보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그냥 할 거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이 문제는 어휘 문제죠. 그냥 간단히 풀립니다. 그냥 이 문장 보면 돼요. 자, 아까 있을 때 어휘, 시제, 문장 완성 문제가 중요하다 했었는데 어휘 문제는 사실은 뭐 팔 비슷합니다. 근데 가끔 어휘 문제가 글 전체를 내용 파악해야 될 문제도 있어요. 근데 이 문제 하나만 먼저 봐서 풀리면 되는 거고 안 풀린다, 답이 모르겠다, 그럼 전체 읽기를 하셔야 돼요. 밑줄 긋는 방법 동원해서. 자, must have blank charge in order to power the camera. 카메라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충전이 있어야 된다. 자, 파워가 이제 전력 공급하다는 얘기겠죠. 어떤 파워? 네, 충분한 자, 충전이 있어야 된다. 자, 문맥상 답은 B번이죠. 저도 이런 말 사실 시작을 하는데 문맥상 판단. 근데 요 문장 가지고 답이 나오고요. 자, 이 문제 접속사죠. 자, 위치 보세요. 자, 시작과 끝 표시할게요. 자, 문장 두 개 그 앞에 연결한 접속사죠. 자, 이때는 주로 동사 분만 가지고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the lid is lifted up. 자, 뚜껑이 열린다. should automatically 자동으로 pop out 튀어나온다. 배터리가 언제요? 자, 이제 뚜껑이 열릴 때. 자, when과 가장 흡사한 접속사 as soon as가 눈에 들어오면 좋겠어요. 자, 참고할 거 whether가 이든 아니든이라는 부사절이 쓰일 때, 부사절 접속될 때 반드시 뭘 쓴다? or를 쓴다는 점 참고하세요. 자, 왜 133번은 뭔지 안 하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 문장 완성 문제 마지막에 풀게요. 자, 이 문제는 역시 문장의 앞이나 뒤에 힌트가 있죠. Only use the exact type of battery specified in this blank. 자, 이게 참 이거 보여야죠. 요 결정적인 힌트네. 자, 이게 자 설명서죠. 자, 설명서에 들은 내용입니다. 오로지 써라 정확한 타입의 배터리죠. 근데 그게 어디 있다고요? 설명이 된 혹은 규명이 된 규정이 된 어디에 지정이 된 배터리만 써라 이거죠. 자, 설명서라는 것을 그대로 쓴 거 몇 번? 매뉴얼이 이 인스트럭션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몇 번? A. 자, 드디어 133번 문제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전체 읽어야 돼요. 자, 이 문제 풀기 위해서 그냥 처음 듣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원칙. 동사 목적어 밑줄 혹은 명사절 나오면 자, 동사 목적어가 밑줄 그까지만 명사절 있으면 그 안에 동사 목적어. 목적어 없으면 주어. 그다음에 수식을 넘어간다 했지만 전치사 목적어 앞에 짝이 있으면 짝도 그어라. 자, 그 원칙을 적용시켜 볼게요. 자, 첫 번째. 자, 1.5V. 자, night cat battery겠죠? 자, 중요한 건 배터리에 대한 종류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sufficient charge. 충분한 어떤 뭐예요? 충전이 필요하다. 그다음 뭐예요? low battery light will flash. 자, 빨간색 어떤 뭐예요? 배터리가 잔량이 낮다는 어떤 표시가 뜬다. 불빛이. 그러면 뭐예요? 충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다 설명이죠. 그다음에 카메라 꺼라. 자, 이게 뭐예요? 배터리가 이제 수명이 이제 배터리 소모가 됐을 때 충전량이 얼마 안 됐을 때는 갈아야 되죠. 그 과정에서 일단 끄고 그다음에 battery compartment. 자, 배터리 어떤 보관 부분 소켓이 할까요? 컴파먼트 원래 보관하면데 여긴 배터리 이제 보관된 부분 열어라. 그다음 뭐라고요? automatic pop-up. 그럼 배터리가 튀어나온다. 그럼 뭐예요? 새 배터리 갖다가 삽입하고 닫아라. 그리고 빈칸이죠. 자, 위에 빨간색으로 배터리가 낮았다 했을 때 당연히 갈아 꼈죠. 그래서 가른 다음에 새 걸 갖다 가른 다음에 뚜껑을 닫고 그다음 뭐 해야 될까요? 자, 그 얘기가 빈칸이죠. 원인은 이 위에 얘기한 별도의 주의사항이고 여기까지 뭐냐면 배터리가 낮았을 때 끄고 자, 이제 배터리 갖다 이제 튀어나오면 그걸 빼고 새 걸로 갈아 껴라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나올 얘기 뭐냐? 자동 뭐예요? 이제 켜야 될 거 아니에요. 자, A 보세요. 그냥 Be sure the battery is fully charged before traveling. 여행 전에 다 100% 충전되어 있도록 확실해라. The POP 15 is designed for ease of use by non-professionals. 자, POP 15이라는 것이 자, 비전문가, 일반인을 위해서 사용이 편리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다. 자, 파워 버튼 눌러라. 카메라를 다시 켜기 위해서. 이해됐죠? 마지막 뭐예요? 자, 구매 감사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7에서 제가 가장 신경 쓰는 문제가 이제 뭐예요? 문맥 파악이 필요한 난이도 높은 문제인데 그중에 하나 골라봤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7에서 이제 새로 나온 문제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물론 지문 3개짜리도 대단한 공부가 되지만 그렇게 하기 너무 시간 많이 걸리고 간단히 보시면 이런 거. 자,
그래서 1, 2, 3, 4 네 가지 1, 2, 3, 4 번호를 주고 그 중에 자, 이 문장에 가장 알맞는 것을 골라라. 자, 이게 아티클 기사라겠죠. 기사는 사실 공포의 대상이긴 합니다. 왜? 길에 관계없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기사가 논리 정연할 것 같지만 다른 토익에 등장하는 뭐 letter, 뭐 information, advertisement 이런 거와 달리 이 아티클은 유일하게 거의 정해졌던 플로우가 없어요. 패턴이 없다고요. 구인 광고 가장 정확한 패턴이 있습니다만 얘는 거기서 가장 멀어요. 패턴이 없어요. 그냥 읽고 내용 정리해야 되는데 자, 뭐라 했어요? In which of the positions marked 1, 2, 3, and 4 does the following sentence best belong? 자, 1, 2, 3, 4 표시된 이 위치 네 군데 중에서 어떤 것이 자, best belong 가장 잘 어울리냐? 이 문장이 가장 잘 어울리는 위치 찾아라. 자, local hiring. 자, local이 뭐죠? 자, 어떤 회사에 있는 곳, 현지. 자, 가까운 곳, 지방이라지 마세요. 이곳 현지입니다. 외국인이 아니라 외부인이 아니라 이곳 현지에 있는 토착민 혹은 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고용하는 현지 주민 채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것이 expected to begin in the next week or two. 자, 향후 1, 2주 지나면 자, 이 지역 주민들 채용 시작된다. 채용 관련 얘기죠. 자, 이 넷 중에 골라내는데 전체 그래도 파악이 되면 요거 답이 나오겠죠. 자, 채용 관련 얘기했어요. 자, 시작합니다. 자, 뭘 밑줄 안 긋을 것까지는 자세히 안 하겠고 그냥 밑줄에 대한 제가 모범도 아까 제시했죠. 자, 그대로 밑줄 그었다고 치고 내용 파악만 바라볼게요. 자, 밑줄 다 그었다 치고 아시겠죠? 자, 보세요. 이 밑줄 양이 많은 게 아니죠. 얼마 안 된 양이지만 이거 밑줄 그는 방법 아까 얘기했던 그대로고요. 그대로 밑줄 그면 그냥 그을 때 아무 생각 없어도 돼요. 절대 해석하지 말고 그냥 밑줄만 그으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밑줄을 다시 처음부터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밑줄 가지고 내용 파악이 되나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자, getting ready to open. 자, 제목 읽어야 되겠다. Popular seafood joint coming soon. 자, joint가 뭐냐면 상점 정도 보세요. 인기 있는 어떤 뭐 해산물 조인트 보면 아, 식당 정도구나. 곧 오픈한 식당 얘기구나. 그렇게 보시면 자, 곧 오픈한다. 자, put in the finishing touches. 마감 이제 작업이 건물에 지금 되는 중이다. 마감 터치하는 중이다. 아, 이제 마무리구나. 자, house가 뭐냐면 원래는 어디에 보관되다 뜻이지만 여기서 의역하면 located랑 비슷한 말입니다. located나 situated 알죠? 어디 위치한. 그래서 자, 이 식당 이름이죠. Skipper's Seafood라는 어떤 식당이 brand new building, 새로 지어진 건물에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거기에 뭐가 있다? 이 식당 말고도 for retail establishment. 자, 대단히 중요한 단어네요. 요게 뭐랑 같냐면 비즈니스가 되고요. 아니면 샵 정도가 돼요. 가게입니다. 자, 이게 설립이라지 마세요. 뭐라고요? 가게. 소매 어떤 가게 상점이 4개가 같이 합류한다. 이 식당 말고도 4개의 다른 어떤 식당이 토추가 즉 5개의 상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밑에 뭐예요? Design the building's interior. 앞에 몬트로즈는 어떤 그 몬트로즈 어떤 뭐예요? 이게 어떤 그 본사죠. 몬트로즈의 본사 두고 있는 회사가 자, 이 내부 인테리어 설계했다. 자, 그리고 자, 뭐 했다고요? 아주 화려한 페인트 사용했다. 자, 여기 첫 번째 단락은 식당 오픈 소식. 두 번째 단락은 이 어떤 이제 식당 말고 다른 어떤 것이 있더라. 자, 같이 합류한 식당이 있더라. 마지막 뭐예요? 디자인한 인테리어 디자인 업체가 등장하죠. 자, 여기까지는 그냥 그 상징된 얘기예요. 가게. 근데 우리가 찾고 있는 뭐였죠 아까? 자, 지역 주민들 채용이 1, 2주 이제 있으면 시작된다 했죠. 자, 그 부분 기억하시면 아직까지 책임이 아니었어요. 자, 유닉 뭐예요? 건물 자체가 독특하더라. 그리고 자, 앞으로 100개 어떤 명소가 있다. 로케이션가 했는데 전국에 지점이라는 얘기예요. 명소보다 이게 지점이네요. 자, 다른 말 하나 기억하세요. 아울렛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전국에 전세계죠. 전국이죠. 전국에 다른 어떤 체인점인데 100개 넘는다 했죠. 그럼 얘는 굳이 따지면 이제 막 생기는 거니까 101호점, 102호점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대규모 어떤 체인점의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로케이션 위치가 아니라 자, 체인점이라고 보세요. 또 아울렛 또 마트 그러지 말고요. 아울렛 토익에서는 체인점의 그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로케이션과 아울렛 정도가 체인점이다. 그다음 뭐야? 싱글 스토리 스트럭처 무슨 뜻이면 스토리가 그 이야기가 아니라 건물의 층입니다. 즉 단층 건물입니다. 자, 2층짜리면 뭐야? 2죠. 2 story building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단층짜리. 플로어란 말은 여러분들 층은 위치에 관계된 얘기죠. 만약에 여기 10층이다 그러면 10th floor죠. 근데 10층짜리 건물 그러면 10 story building이 됩니다. 그래서 스토리는 구조, 건물 구조 관한 얘기, 플로어는 층에 관한 얘기다. 그 위치에 관계된 얘기다. 그 다음에 또한 뭐 한다 했어요? 스키퍼스의 어떤 첫 번째 스키퍼스 된다겠죠. 자, 거기까지 볼 필요 없고 그 다음 플랜스 하이어 팀업 다 들이 나오네. 최소
75명의 어떤 직원들 채용 예정이다.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자, 경험 있는 매니저들도 영입됐다. 자, 그리고 빈칸이죠. 자, 여기까지 뭐라 했어요? 체인점 얘기. 여기 무슨 얘기예요? 채용 얘기. 더 안 읽어도 되겠죠, 여러분들. 자, 더 읽을까? 뭐 읽어야 되나? 자, 공식 오픈 날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자, 직원들은 자, 건물 갖다 이제 그죠? 직원들은 건물 갖다 마무리 짓는데 일정들은 차근차근 진행 중이다. 대충 보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더 말안 되겠다. 자, 여기에서 뭐라고요? 체인점 얘기. 마지막은 마무리 얘기인데 여기 몇 번 잘못 모르겠다. 아무튼 여기 이 부분 뭐예요? 채용 관한 얘기죠. 자, 이해되시겠죠? 네, 몇 번이 답이 돼야 돼요? 네, 세 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자, 무려 1시간 동안 진짜 숨도 안 쉬고 막 했습니다. 근데 물 한 번 안 마시고 제가 혼심을 다했는데 자, 제가 말을 많이 한 것 같지만 중요한 얘기 갖다가 제한 시간에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 많이 했는데 중요한 건 이 수업이 뭐였죠? 기본적 파토르츠에 대한 자, 대비 특강인데 뭐예요? 맞춤 제작입니다. 토익에 필요한 어떤 기본 원리란 거에 대해서 이론 앞에 설명했고 6, 7까지 이어지는 어떤 몇 가지 이론에 따라서 독해 질문까지 푸는 방법을 제시했죠. 자, 정확하게 이 방법들을 익히시면 되는 거고, 저 시험에서 이 방법들 갖다가 익히려면, 적용시키려면 연습이 필요하죠. 자, 아까 얘기했던 원칙들 바로바로 떠오를 수 있도록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특강이라고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복습하셔서 실제 시험 볼 때 적용시키면 좋겠어요. 아주 놀랄만한 효과를 경험하실 겁니다. 아셨죠? 자, 다음에 더 멋진 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